Rn 공간상에 속하는 유한계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직교집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교집합이란 용어는 앞 시간에 배웠었죠. 서로 다른 벡터들끼리 내적했을 때 0이 나온다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직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집합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서로 다른 모든 벡터들끼리 내적이 0이라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직교집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와 같은 직교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이 각각의 벡터들이 항상 단위 벡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단위 벡터화 됩니다. 이와 같이 직교집합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각각의 벡터가 단위 벡터라는 조건까지도 만족한다면 이와 같은 직교집합을 이제 구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다 수식어로 정규란 말을 더 붙여서 정규 직교집합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고날은 직교집합을 나타내는 용어고요. 오소노말은 정규 직교집합을 나타내는 용어니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학습하려고 하는 것은 정규 직교집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앞서 직교집합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과 예문들을 살펴봤다면 이 시간에는 정규 직교집합과 관련된 성질과 예문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Rn 공간상에 어떤 부분 공간을 W라 놓고요. 이 W가 정규 직교집합들로 생성되는 부분 공간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규 직교집합은 책에 있는 것처럼 U1부터 UP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로 생성되는 공간이 W다 보니까 W 안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 정규 직교집합 안에 있는 벡터들로 분명히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 시간에도 또 배웠었죠. 직교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벡터는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정규 직교집합 안에 있는 각각의 벡터들도 당연히 독립이 되죠. 자, 그래서 W 안에, 즉 부분 공간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이 정규 직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로 생성이 되고 정규 직교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각각이 서로 독립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정규 직교집합은 부분 공간 W의 기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W의 기저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집합을 우리는 정규 직교집합으로부터 만들어진 기저라는 뜻의 줄임말로서 정규 직교 기저라고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교 기저니까 오소노말 베이시스란 말을 사용할 거예요. 오소노말 셋 그리고 오소노말 베이시스의 말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정규 직교 기저를 다루게 되면 어떤 이론이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걸 잠시 되돌아가서 복습을 좀 해볼까요? 자, 정규 직교 기저와 그냥 직교 기저, 물론 둘 다 좋은 이론이긴 한데요. 자, 정규 직교 기저를 다루게 되면 어떤 좋은 장점이 있을지를 한번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렇게 정리 5번을 통해서 부분 공간 W에 여기는 직교 기저예요. 정규 직교 기저가 아니라 그냥 직교 기저였었는데요. 그러면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들은 직교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됐었죠. 이때 각각의 개수가 이런 형태로 표현됐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얘가 단순하게 그냥 직교 기저가 아니라 만일 U1, U2, UP가 정규 직교 기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규 직교 기저예요. 이 정규, 즉 단위 벡터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W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바로 이 정규 직교 기저들의 1차 결합으로 유일하게 표현이 될 텐데요. 즉 C1, U1 플러스 C2, U2 CP, UP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C1, C2가 이런 모양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보다시피 정규란 말이 새롭게 더 들어가 있잖아요. 정규란 말은 그 크기가 1이 되는 단위 벡터라는 얘기잖아요. 즉 U1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때 U1의 크기가 1이라면 제곱을 해도 1이 나오죠. 이때 놈의 제곱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을 말합니다. U1과 U1의 내적이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각의 벡터가 다 단위 벡터니까 U1의 크기만 1이 되는 게 아니라 U2의 크기도 1,
U3의 크기도 1, 더 나가서 이제 UP의 크기도 1이에요. 그 말은 곧 이렇게 U1과 U1의 내적이 1이고 더 나가서 U2와 U2의 내적도 1, U3의 내적도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분모를 잘 보세요. UJ와 UJ의 내적이잖아요. UJ하고 UJ의 내적이니까 이 부분이 항상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개수들이 직규 기저를 갖게 되면은 이렇게 이걸 분모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규 직규 기저를 갖게 되면은 이 각각의 개수가 훨씬 더 간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분모가 1이니까 분자만 계산하면 됩니다. 즉 Y하고 U1의 내적 그리고 U1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Y하고 U2의 내적 그리고 U2예요. 그리고 Y하고 UP의 내적 그리고 UP입니다. 보다시피 개수가 훨씬 더 간결해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정규 직교 기저를 다루려고 하는 큰 이유입니다. 계산의 편리성 그리고 단순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정리 5번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시 되돌아가서 정규 직교 기저가 주어지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5번의 문제를 볼까요? 아래 벡터들로 이루어진 집합 V1부터 V3가 있습니다. V1, V2, V3가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정규 직교 기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 잘 보면 이 예제 5번에서 다뤄지는 이 V1, V2, V3는요. 예제 1번에서 다뤘던 U1, U2, U3를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 모두가 다 잘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위 벡터입니다. 그리고 직교 기저들을 단위 벡터화 시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정규 직교 기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단위 벡터라는 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기저라는 것은 예제 1번에서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단위 벡터 맞는지만 확인해 볼까요? 우리는 V1과 V1의 노매 값을 계산하면 돼요. 노매 값이 1이면은 그건 단위 벡터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V2의 노매 값이 1이면 단위 벡터, V3의 노매 값이 1이면 역시 단위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V1의 노매 값은 V1과 V1의 내적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래서 V1과 V1의 내적이니까 자기 자신끼리 내적하죠. 그러니까 제1성분끼리 곱하고 제2성분끼리 제3성분끼리 곱해서 다 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하면 루트 11분의 3을 제곱하니까 11분의 9, 루트 11분의 1을 제곱하니까 이와 같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거 다 계산하면 루트 안에가 11분의 11 약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1이군요. 보다시피 단위 벡터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V2도 노매 값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V3도 노매 값이 1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기 직교 기저가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정리를 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n×n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고요. 정사각 행렬이 아니에요.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행렬이 U로 되어 있습니다. U의 각각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가 된다면 U 트랜스포즈 U는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보이고, 역으로 U 트랜스포즈 U가 단위 행렬이 맞다면 각각의 열 벡터는 정규 직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증명할게요. 책에서는 저자가 3×3로 제한을 두고서 계산했습니다만 사실 일반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행렬 U는 우리는 각각의 열 벡터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n×n 매트릭스의 실질적인 모양은 이런 꼴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U11, U12, U1n, U21, U22, U2n, UM1, n×n 매트릭스라 얘기를 했어요. UM2, UMn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n×n 매트릭스를 직접 다 계산해도 되는데요.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제 각각의 열 벡터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1열 벡터를 U1 벡터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제2열 벡터를 U2 벡터로 놓아 보겠습니다.
벡터 형태로 이제 볼드체로 썼더라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n열 벡터를 우리가 un 벡터로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얘네들은 아주 간결하게 열 벡터를 각각 u1 이렇게 그리고 u2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un이에요. 자, 이제 이것이 u라는 행렬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u 트랜스포즈 u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u 트랜스포즈 u를 계산합니다. 자, 이제 u 트랜스포즈를 계산하는데요. 보다시피 u가 이렇게 열 벡터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이거를 전치를 시킨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가 u1의 트랜스포즈, 여기는 u2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여기는 맨 마지막엔 un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자, 이것이 u 트랜스포즈의 모양이고요. u의 모양은 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제 u1, u2 그리고 un입니다. 자,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계산을 하면은 행렬 계산하니까 색깔을 맞춰서 표시하겠습니다. u1 트랜스포즈 u1입니다. 또한 행렬 계산하죠. u1의 트랜스포즈 u2예요. 자, 이와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쭉 가서 행렬 계산하니까 u1의 트랜스포즈 un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 수 있겠죠? 행렬 이렇게 다 계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또 행렬 계산하니까 u2의 트랜스포즈 u1입니다. 행렬 계산하면 u2의 트랜스포즈 u2예요. 그리고 u2의 트랜스포즈 un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은 이 빨간색하고 주황색을 계산합니다. 자, 이제 un의 트랜스포즈 u1이고요. 그리고 un의 트랜스포즈 u2, un의 트랜스포즈 un입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각각의 열 벡터들, 즉 여기 색깔로 표시했던 이 u1, u2, un이 정규 직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규 직교니까 각각의 크기는 1이 되고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열 벡터들끼리의 내적은 0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잘 보면 이 기호 표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다시피 왼쪽 가서 한 번 더 써볼까요? 이 기호 표기들은 다음같이 내적의 정의로부터 다음같이 다시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네들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u1의 트랜스포즈 u1은 u1과 u1의 내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잘 보세요. 이 주대각선 성분을 잘 보면 이게 같은 색깔로 되어 있잖아요. u2의 트랜스포즈 u2는 u2와 u2의 내적을 뜻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un과 역시 un의 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각각의 열 벡터들에 대해서 열 벡터의 내적은 앞에 거를 트랜스포즈 시켜서 뒤에 거랑 행렬의 곱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u1의 u1 그리고 u2의 내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u1과 un의 내적이에요.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겠죠? 요 일행 벡터를 잘 보세요. 얘네들이 다 정의에 의해서 내적의 정의로부터 얘네들은 저렇게 다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u2하고 u1의 내적, u2하고 u2의 내적, 그리고 u2와 un의 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서 맨 마지막은 un과 u1의 내적,
그리고 UN과 그리고 U2의 내적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정규 직교 기제라고 가정한다면 서로 다른 첨자들에 대해서 내적한 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전부 다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다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규란 말이 붙어 있었으니까 자기 자신끼리 내적한 것은 그 단위 벡터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1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모두가 다 1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행렬의 모양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1, 1,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니까 아, 이거 단위 행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요. U 트랜스포즈 U가 쭉 직접 증명해 보니까 단위 행렬이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U 트랜스포즈 U를 쭉 계산한 게 이건데 이 행렬이 이렇게 단위 행렬이 됐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다 1이 나와야 되고 서로 다른 첨자들끼리의 내적은 0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열벡터들이 정규 직교 집합 아래에 있는 원소들이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각각의 열벡터들이 정규 직교일 필요 충분 조건은 U 트랜스포즈 U가 단위 행렬이라는 것 잘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정리 7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U를 정규 직교 열을 갖는 n/n 행렬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행렬이라 가정했을 때, 자, 그리고 x하고 y를 Rn상의 벡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가 모두 성립하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B번을 먼저 증명함으로 해서 A번과 C번을 증명해 볼 생각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B번을 먼저 증명하겠습니다. 자, U는 조금 전에 정의했던 요 행렬이에요. 자, UX하고 UY의 내적입니다. 자, 이제 UX하고 UY의 내적은 내적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앞에 있는 UX의 트랜스포즈가 앞으로 이제 전치를 시켜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행렬의 곱을 계산합니다. UX의 트랜스포즈 UI가 되고요. 자, 이제 얘도 행렬이고 얘도 행렬이에요. 두 행렬의 곱의 전체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전체가 되죠. X 트랜스포즈, U 트랜스포즈, 그리고 UY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곱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결합을 해보면은 방금 전에 증명했던 것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이제 보다시피 U가 정규 직교 열벡터가 정규 직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U 트랜스포즈 U는 언제나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방금 전에 증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단위 행렬이에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단위 행렬 Y가 되는데요. 이게 단위 행렬이니까 X 트랜스포즈 Y가 돼요. 이때 X 트랜스포즈 X는 뭐예요? 정의로부터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열벡터들끼리의 내적을 약속했던 것처럼 X 트랜스포즈 X는 결국은 X와 Y의 내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UX와 UY의 내적은 X하고 Y의 내적과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B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C번은 당연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두 식이 같은데 이 좌변이 0이면 당연히 우변도 0이죠. 그래서 B번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C번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A번도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A번은 이 B번의 결과에다가 문자를 바꿔서 놓으면 됩니다. 즉, 이 B의 결과에다가 A번을 증명하는데요. 자, B식에서 Y 대신에 X를 대입합니다. Y 대신에 X를 대입하면 여기는 UX 내적 UX가 되고요. 그러면 우변의 결과가 X 내적 X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바로 UX의 놈의 제곱이 되거든요. 여기도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이니까 X의 놈의 제곱이고요. 자, 이제 놈의 값은 그 크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UX의 놈의 값은 X의 놈의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X라는 벡터가 있을 때 U라는 요 행렬에 의해서, 즉 열벡터가 정규 직교하게 되는 그런 행렬이 있다면 그 크기가 보존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크기를 보존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B번의 의미는 뭐냐면 내적 연산을 보존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U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렬이 있었을 때 내적이 보존되고 그리고 그 크기가 보존된다는 좋은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정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세요. 얘가 내적이 저런 얘기니까 직교한다는 얘기잖아요. 얘가 직교하면 얘네들도 직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U가 선형사상과 관련이 있어요. 선형사상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선형사상을 보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직교성, 이 직교성은 선형사상을 취했을 때도 직교성이 유지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형사상을 취했을 때도 내적연산이 보존되고 그 크기조차도 보존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간단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U라는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행은 3개고 열이 2개가 있는 3x2 매트릭스예요. 자, U라는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U가 정규 직교열들을 가지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정규 직교열들을 갖는다는 것은 각각의 열 벡터들이 단위 벡터인지를 확인하고요. 그리고 내적한 것이 0인지를 확인하면 돼요. 사실 그냥 간단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크기를 계산해 보세요.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 제곱해서 더해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각각의 열 벡터, 단위 벡터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 내적해 보세요. 내적하면 0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규 직교하는 열들을 갖고 있는 행렬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U 트랜스포즈 U는 당연히 단행렬일 수밖에 없죠. 방금 전에 증명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얘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성립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직접 증명까지 했었잖아요. UX의 노매값과 X의 노매값이 같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결과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X의 노매값을 계산합니다. X의 노매값은 루트, 자, 이제 요거 제곱해서 더합니다. 루트 2를 제곱하니까 2가 되고 3의 점이니까 9, 루트 11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UX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거 사실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것 뿐이에요. 이미 증명이 완성이 됐으니까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자, 이제 이게 U라는 행렬이고요. X라는 것은 루트 2, 3이죠. 그래서 직접 계산한 결과랑 정말 크기가 같은지 다시 한번 검증을 하려는 것 뿐이에요. 자, 이제 행렬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1, 이렇게 곱하니까 2, 이게 3이군요. 그 다음에 행렬 계산합니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또 행렬 계산하니까 1이 됐어요. 자, 이런 벡터입니다. X는 성분이 이렇게 이게 2x1 매트릭스에 불과하니까 이 X하고 UX는 보다시피 구조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UX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1 똑같아요. 이 벡터의 모양은 달라졌지만은 그 크기는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6번의 문제 뜻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이와 같은 U라는 이 행렬에 보다시피 n/n 행과 열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행과 열이 같은 정사각 행렬이라면 정사각 행렬의 각각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행렬에다 명칭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이런 행렬을 우리는 직교 행렬이라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정사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열 벡터들이 정규 직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각각의 열 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서로 다른 열 벡터끼리 내적이 0이 나와야 돼요. 서로 수직이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정사각형렬이 있다면 우리는 오소고날 매트릭스 직교 행렬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소고날 매트릭스 직교행렬이란 말 뜻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직교행렬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U의 트랜스포즈가 정확하게 U 인버스하고 같다는 특징을 만족해요. 왜 그러냐면 다시 되돌아서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정사각 행렬이라면요. 어떤 행렬에다가 뭘 곱해서 단행렬이 됐다면 그 정사각 행렬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그러면 그 앞에 곱해진 게 당연히 역행렬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U 인버스하고 U 트랜스포즈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U가 길쭉한 직사각형일 때는 그런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U가 정사각형이라면 이렇게 곱해서 언제나 이게 단형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이므로, 따라서 U의 트랜스포즈는 언제나 U의 인버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이면서 이렇게 각각의 열벡터가 정규 직교라면은 그런 행렬을 직교행렬을 하고, 이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은 역행렬이 트랜스포즈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직교행렬을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겠군요. 왜냐하면 역행렬 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주어진 행렬을 전치만 시키면 되니까 다른 행렬보다도 직교행렬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 기호 표기를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역행렬 대신에 전치 행렬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예제 7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렬 U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행렬 U가 주어져 있고요. 자, 얘네들은 정사각 행렬이면 틀림이 없죠. 3x3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요 예제 7번 잘 보세요. 요거 모양을 잘 보면 조금 전에 했던 예제 5번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11, 마이너스 1, 2, 1, 루트 6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까 했던 예제 5번에서 다뤘던 V1, V2, V3라는 열벡터들로 구성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이고요. 서로 간의 수직이니까 정규 직교인 열벡터를 갖고 있는 정사각행렬입니다. 따라서 얘가 직교행렬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교행렬이 맞아요. 여기 이 말 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제 1번과 예제 5번의 결과를 이용한 행렬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얘네들이 직교행렬이었고, 그러면 U의 행벡터들도 마찬가지로 정규 직교가 되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열벡터가 단위 벡터이고 서로 수직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더불어서 각각의 행벡터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질을 만족하고 있어요. 각각의 행벡터들도. 왜 그러냐면은 여기 저 보세요. 이게 지금 정사각행렬이죠. 여기다 트랜스포즈를 해보세요. 단형일의 트랜스포즈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전치를 시켰으니까 U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는 자기 자신이 되죠. 이걸 당연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U 대신에 U 트랜스포즈를 대입해도 이게 똑같이 성립하니까 U 대신에 U 트랜스포즈를 대입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열벡터에다 트랜스포즈 시키면 행벡터로 바뀌잖아요. 당연히 이 직교행렬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행벡터들도 역시 정규 직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행벡터들의 크기를 계산하면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행벡터들끼리 내적하면 0이라는 것을 직접 검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6장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직교집합이라는 것을 앞 시간에 배웠었고요. 이 시간에는 정규 직교집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행렬을 하나 배웠죠. 바로 직교행렬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앞 시간에 직교 사형이라는 것을 공부했었는데요. 이제 직교 사형에 대한 좀 더 일반화된 개념을 6장 3절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